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에서 강남지사장을 맡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2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 매우 저도 잘 들었고, 설명 중에 우리 한별 변호사님께서 시공사는 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안타까움의 탄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시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갑자기 총애를 땡겨서 시공사를 먼저 뽑는다고 했을 때 또 어떤 걱정이 있으실지를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가 되실 분들, 그리고 집행부 분들을 직접 모시고 이런 대화의 자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집행부 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3가지 준비를 했는데, 사실 1번, 2번은 앞서서 저보다 훨씬 더 법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나아진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저기는 좀 간단히 지나가고, 3번에 대해서 조금 잘못 들었습니다. 자료 QR코드 하셨나요? 끝나고 나서 저희가 메일 주소를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질문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너무 자세히 들으셨겠지만 옛날부터 시공사 선정시기는 그때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고 시기에 따라서 바뀌었었는데, 사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계속 시공사를 뽑다가 어느 시점에 서울시가 확 칼을 들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았더니 공사비도 착공할 때 됐더니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착공하려고 했더니 분쟁도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지금은 공공지원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깊이 들여보겠다라고 해서 바뀐 것이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11년, 12년부터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게 하고 배역 입찰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예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쭉 진행이 됐는데, 워낙 많은 조합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각 추진위에 서울시에서 줄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 시행이나 우리 건축 심의를 준비해야 될 협력사들의 업무 강도가 너무 올라가서 자꾸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시공사를 뽑을 때 보면 시공사들이 문줄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가운데 있는 동을 없애가지고 큰 커뮤니티나 공원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관을 많이 바꾸거나 층수를 바꿔서 제안하기도 하다 보니, 물론 집행부나 건축을 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거를 했을 때 좋아지는 면도 있으나 분명히 시간이 걸려서 나빠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많은 일반 조합원님들은 저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의사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심의랑 사업시행가를 다 끝내버렸는데 시공사를 뽑았더니 건축심의랑 사업시행가를 또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시행가 비용과 건축심의 비용을 설계업체와 정비업체에 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공사를 뽑다 보니. 그래서 요 2가지 때문에 이제 사실 이번에 법 개정된 것이 조합 설립 인가를 다시 당겨드리겠다라는 게 이번 개정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공사 선정을 당겨주면 이런 내용이고요. 장점은 어쩌고 단점은 어쩌고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3개 굉장히 많은데,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는 한 3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존에 없었던 총액 입찰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는 거고, 2번째는 예전에 조합 설립 인가하고 시공사를 볼 때 조합에서 설계 내용을 어떤 걸 주셨냐면 배치도, 개요, 평면도, 지하주차장 도면, 많으면 단면도 해서 한 도면 7장 정도로 아까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럼썸 입찰, 평당 얼마? 350입니다. 너무 비싼데? 370입니다. 더 비싼데? 했던 럼썸 계약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면을 뭐뭐뭐뭐뭐 반드시 그리십시오라는 걸 정확히 명시를 했고, 마지막으로 그 대신에 사업 시행가 끝나면 옛날 방식대로
꼭 서울시를 거쳐서 공사비 검증을 받으세요. 요 세 개가 거의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디테일은 뭐 디테일대로 조합의 조합장님, 이사님 아니면 그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추진위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시면 되는 디테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총액입찰인데 총액입찰이 이제 4조에 2에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엄청 두꺼운 책 분량의 내역서를 받았는데 그거 앞에 총괄표를 하나 더 받아라. 이게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액 입찰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입찰을 할 때 조합의 공사비 그 총괄표 요약자는 내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공 선정이 되면 45일 안에 원래 냈었던 내역서 기존 서울시에서 사업 시행가 할 때 냈었던 그 내역서를 똑같이 조합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옛날처럼 내역 입찰하면 기존과 방식은 똑같습니다. 입찰 공고를 하시고 현장 설명회 하시고 45일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게 되는 방식이 두 개가 생겼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내용 설계 도면의 내용인데 여기 정말 명확하게 해준 게 기존이랑 지금 바뀐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항에 보면 원래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내용을 반영한 도서로 현장 설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았었는데 요번에 바뀐 게 좀 위에 사업 계획 시행 계획인가 아니라 정비계획으로 바꿔줘가지고 정비계획만 되면 조합 설립인가 되고 바로 시공자를 총액 입찰 방식으로 뽑으실 수가 있도록 법적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에 대해서 기준을 정립을 했는데 그 주택법 5조에 따른 기본 설계 도면 일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 서울시 홈페이지 뭐 아니면은 블로그 뭐 뉴스 등에 워낙 자세히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뭐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파일을 원하는 분들께 이제 메일로 보내드릴 거라 천천히 보시면 될 텐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주택법 상에서 도면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전혀 안 보이시죠? 좀 개요라는 척한 저거 가지고 예전에 시공사 다 뽑았습니다. 럼썸 방식으로 시공사를 다 뽑았는데 그 외에 각종 도서들을 이렇게 강제하고 있고요. 이 도서들의 강제 안에는 뭐 건축뿐만 아니라 구조, 조경, 그리고 흙막이 우호수 관리까지 모두 다 포함한 도면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뽑는 대신에 공사비 검증은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강제한다. 세 개 바뀐 겁니다. 총액도 가능하다. 그리고 도면은 반드시 이만큼 그리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 시행인가 하시고 나서는 꼭 공사비 검증 받으셔라. 여기 세 개가 주된 골자인데 요게 이제 법의 내용이고 이 내용은 아까 나오셨던 우리 변호사님이 훨씬 더 잘해주신 것 같고 그 설계에 대한 내용은 저희 해안에서 또 훨씬 잘해주신 것 같아서 요거 제가 빼먹었네요. 공사비 검증은 기존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라는 강제 조건이 생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3번을 좀 자세히 천천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총액 입찰로 가면 내역 입찰로 가면 이번에 조합 설립인가 이게 보면 뭐가 달라지는 거고 뭐가 좋아지는 거고 뭐가 나빠지는 건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듣고 나시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시공사분들 미워 죽겠는데 제가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블로그에서 뉴스에서는 되게 포멀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개요를 보면은 통상적인 내역을 받는 게 총액이고요. 자세한 내역을 받는 게 내역 입찰이에요. 제출 서류는 총액을 받으시고 나중에 자세히 받으세요. 내역을 받을 때는 내역을 받으세요. 장점은 총액을 받으니까 빨리 되고요. 단점은 총액을 받으니까 디테일을 몰라서 힘드실 거예요. 내역으로 가면 장점은 디테일이 있으니까 좋으실 거고 단점은 내역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라는 그냥 사전적 의미에서의 개요, 내용, 장단점이 이제 흔히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내역 입찰을 하나 총액 입찰을 하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 내야 될 서류가 저기에 있는 내역 입찰서를 45일 있다가 내는 거여서 내역 입찰을 시공사 선정 후 45일 후에 내는 거고 그 전에 요약표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요약표가 뒤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이랑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거치고 총액이 나오기 전에 내역부터 나오고 총액을 낼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똑같고,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장단점이 있고 이 장단점은 아마 뭐 블로그, 유튜브, 신문 기자의 기사 등을 통해서 많은 조합원님들 그리고 추진위를 준비하시는 위원장님들, 조합장님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디테일에 굉장히 좀 난처한 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설계 도서 작성 기준 5조에 따라라 라는 게 그 디테일인데요. 이게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시공사를 바로 뽑는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시는 생각이 설계를 2번 안 해도 되네? 용역비를 아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시간을 당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도서의 양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사업 시행인가 접수할 때 도면의 양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도면의 양이. 그러면 저 도면을 누가 공짜로 그려줄 거냐라는 질문이 남는 거예요. 누가 이걸 공짜로 그려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용역비는 한번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총액 입찰을 하기 위해서 도서의 양을 저렇게 꾸려야 되는데 저걸 누가 공짜로 그려주지 않으면 용역비는 반드시 한번 발생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입찰한 대안이라는 것 때문에 심의를 한 번 더 하거나 사업 시행료를 한 번 더 받음으로 인해서 총회를 한 번 더 하는 불편함은 줄어드신 건 확실합니다. 근데 분명히 도서의 양이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이 입찰 서류를 준비하는 양은 똑같다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확정을 해주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그 법에 보면 공사 원가를 산출이라는 5글자가 있습니다. 공사 원가를 산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들, 조합장님들 다 이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기준을 대의원에서 의결을 하고 나시면 그걸 공공관리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검토를 받는 서류가 굉장히 두꺼운데 맡기면 또 빨리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서울시 지침이 바뀌어서 일주일 안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조합에서 총액 입찰을 820만 원으로 했어 라고 구청에 내었을 때 공사 원가를 어떻게 산출하셨나요? 라고 공공관리자 담당 공무원이 물어보면 조합이 대답을 한 거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번에 바뀐 법에 공사 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공공관리자 제도에 공무원한테 가셔가지고 우리 조합이 이번에 시공사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바로 복귀를 했어. 그래서 도면도 이만큼 다 그렸단다. 그리고 우리가 뽑은 공사 원가는 820만 원이야 하고 공공관리자한테 검토를 딱 맡기면 공공관리자는 그 82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고 조합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마 아직 한 조합도 총액 입찰 준비를 안 하셔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측으로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 내역서를 작성을 하시는 조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뭐 어떤 지자체에서 아니면 서울시가 공사원가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뭐 최근 1년 안에 시공사 뽑은 조합의 평균 공사비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주변에 10개 조합의 평균 공사비로 한다라든지 그런 기준이 없다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 원가를 산출이라는 이 5글자를 우리 조합이 공공관리자의 담당 공무원과 함께 헤쳐나갈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결국에는 사업 시행인가 기준에 준하는 도면을 다 그리시고 결국에는 약식으로라도 내역서를 꾸리셔야만
입찰 공고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시공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0월 말에 발표가 되고 1월 달에 표준계약서가 발표되고 지난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에 서울시 표준계약서가 발표되고 당장 내일부터 시공사들에게 막 일어날 것 같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때문에 시공사도 조합도 준비해야 될 서류의 양이나 업무의 양이 크게 줄지 않았다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반영한 도면으로만 시공사를 뽑을 때는 시공사를 뽑고 나서 시공사가 내한 대안 설계가 너무 마음에 들 경우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진행을 하셨어야 되고 운이 나쁘면도 아니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새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가 제안을 할 때 평균 주차 대수, 세대당 주차 대수를 더 많이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정한 제한이라서 램프가 움직이지 않거나 위치가 그대로라면 괜찮은데 그 대수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서 램프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램프의 개수가 바뀌면 교평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건축심의, 사업시행가, 시공사 뽑고 건축심의, 사업시행가, 본계약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도면을 다 그리시고 내역을 간략하게든 복잡하게든 공공관리자 제도에서 공공관리자가 오케이 하는 수준으로 뽑으신다면 시공사를 뽑으시면 최소한 인허가 절차는 한 번에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은 빨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조합의 선택지가 2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아까 우리 원스톱 대표님도 걱정하셨던 어찌됐든 조합에 가면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아니면 그 의견들에 따라서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는 선택지는 생기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합의 내용에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가 원래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1번, 2번을 앞에 하셨던 이 변호사님하고 CM 본부장님이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사실 저희가 직접 드리고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따로 몇 페이지 준비를 더 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조합에서 쓰시는 사업비가 한 2,000억이라고 치면 시공사가 한 1,500억 가져갈 거예요. 조합에서 한 5,000억 쓰시면 시공사가 한 4,000억 가져갑니다. 굉장히 나쁜 놈 같아 보이고 시공사가 공사비 달라 그러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조합원님들이 입주하시는 날 공사비, 총 사업비가 2,000억이라고 하면 다른 협력사들은 용역비를 다 받아가신 상태에서 용역이 종료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시공사만 500억 정도의 용역비를 조합으로부터 수령을 못한 상태로 준공 후 6개월, 7개월까지 함께 가는 사업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저 새끼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보시 마시고 조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조합은 분양을 해서 돈을 버시는 거고요. 그 버신 돈으로 설계비, 정비업체 영역비, 아까 하셨던 PM, CM, 업무 영역비 그리고 시공사 공사비를 주시게 되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분담금을 환급을 받으시거나 모자라면 분담금을 내시거나 이렇게 되는 게 간단한 조합의 사업인데 수입이 커지면 당연히 분담금이 줄고 지출이 커지면 분담금이 늘어나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거 자료를 2006년부터밖에 준비를 못한 게 그 아파트 거래 지수가 2006년부터만 나와 있더라고요. 도정법이 2002년부터 생겼으니까 2002년부터 올해가 2024년인데 통계는 202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GNP가 13,000불에서 지금은 33,000불 그리고 총 생산이 178조에서 지금은 한 500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음마아파트가 기사 찾아보니까 3억, 4억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2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공사 공사비가 30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800만 원, 9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거시적인 시간을 놓고 보면 사실 오른 만큼 다 올랐어요. 그러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가 1000만 원 하고 공사비가 300만 원 하면 한 7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비, 뭐 분담금 등등. 지금 분양가가 강남을 딱 그냥 1000만 원이 그때 당시 강남이었으니까 강남을 예로 들겠습니다. 분양가가 뭐 8천, 9천 간다고 해요. 공사비가 800, 900 한다고 해요. 그럼 그 갭인 7천만 원, 뭐 강북이라면 6천만 원과 공사비의 800만 원 갭이 4천만 원으로 사업이 순탄하게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 20년이라는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어느 시점만 딱 찍어서 보면 그 시점에는 집가 상승이 엄청 높고 공사비가 돌아올라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초안 때문에 막 규제를 할 때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하면 공공의 적이 시공사가 아니라 정부였어요. 나라였어요. 인허가를 규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지나서 그걸 다 풀어주고 나서 그동안 눌렸던 물가가 오르는데 갑자기 집값이 주저앉기 시작하면서 이때 같이 사업하는 사업 파트너인 우리 시공사뿐만이 아니라 협력사들과 조합이 반목에 반목, 싸움, 투쟁, 해지, 소송 등을 하면서 지금의 시장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집행부가 되실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2011년, 그 바로 전에 2008년, 9년에 아까 그 변호사님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서울시 뉴타운이 막 구역 지정 해지되고 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눌려있던 공사비는 오르고 집값이 빠지면서 남아있는 사업 시행자와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싸움을 하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서울시가 개입을 해야겠다 해서 2011년에 개입을 시작을 한 것이고, 그동안 문제가 쌓이니까 지금 저 문제가 터져서 다시 한번 서울시가 개입을 한 거다, 한 것이 아닐까? 한 거다라고 한번 잡혀갈 것 같아요.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 와 계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정사업이라는 게 결국 지금 시작하시면 뭐 빠르면 11년, 길면 16년에 끝이 난다라고 봤을 때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 사업이 관리 처분을 맞이하느냐,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분양을 맞이하느냐가 결국은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이 웃으며 칭찬받으면서 사업을 끝내느냐, 아니면 시공사 멱살 잡고 해지하고 시공사 앞에서 데모하면서 사업을 겨우겨우 끌고 가느냐에 기로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혹시라도 이따가 제가 질문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언제 이렇게 물어볼까봐 미리 답을 드리는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네, CM 업체 대표님, 변호사님, 뭐 원스톱 대표님 다 말씀하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은 무조건 빨리 끝내놓으시고요. 빨리 끝내놓으시고 분양하기 전에 그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찌됐든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도, 그리고 정부도, 서울시도 시공사가 나쁜 놈이야, 저거를 내가 꼭 들여다보고 규제를 해야겠어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된 법 내용에 보면 분양 직전에 하셔야 될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철거 끝나면 분양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랑, 그리고 모 회사를 언급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3년 전에 썼던 사고 때문에 철거 전에 또 받아야 될 인허가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했구나, 이제 곧 분양하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 지나야 겨우 분양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싸워야죠. 공사비 더 주세요, 싫어 집에 가, 싸울 때는 싸워야 되지만 오피니언 리더들께서는 이 시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골이 깊으니 올라갈지, 아직도 더 내려가야 될 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인허가는 다 끝을 내놓으시고, 조합의 금융비가 극대화되는, 가장 조합의 금융비가 극대화되는 관리 처분 이후에 PF,
앞까지만 해놓고 시점을 좀 봐가면서 사업을 운영을 하시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시절 좋았던 그때 아니면 그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이제 시절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던 2016년, 17년, 18년처럼 그때 관리 처분을 한다거나 분양을 하시게 되면 아주 성공하는 사업으로 잘 끝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대우건설 도정을 이렇게 서울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도 좋고 이 발표를 준비한 우리 강남지사의 서시현 소장 그 메일이나 저의 메일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오늘 말씀드렸던 자료는 다 답을 드릴 거고 좀 디테일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위원장님들이 계신 그 권역에 있는 사무실에 전화해서 야 우리 권역 담당 좀 뭐라고 해봐라 내가 가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다 라고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 날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